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의 몸은 법을 담고 수행하는 근본이 됩니다. 마음과 함께 몸을 소중하게 관리하는 일은 또 하나의 수행이 되겠죠.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한의학으로 심신간 건강한 수행을 이끌어온 분 초대했습니다. 원광 디지털대학교의 한방건강학과를 개설하고 자연요법 대중화의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서 총장님으로 학교 발전을 이끌고 계신 분이죠. 북일교당 평산 김정진 교도 초대했습니다. 평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총장님 원광 디지털대학교 이끌어 가시느냐고 노고가 많으시죠? 예. 예, 이 원광 디지털대학교 아마 시작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함께 해오셔서 이제 오늘날 또 총장님도 되셨는데 이 원광 디지털대학교의 인기 있는 학과라고 할까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있는 학과는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원광 디지털대학교는 이제 집에서 또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사이버 대학입니다. 인터넷으로 네. 공부하는. 우리가 이제 총 한 17개 학과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방건강학과. 우리가 이제 나이 먹으면 다 건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네. 또 요가 명상학과. 이제 앞으로 시대가 명상 시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요가 명상에 대한 관심이 또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학과인데 네. 우리가 인생 미래를 예측하기가 아주 불확실하다 보니까 자기 운명이 어떤가 또 다른 사람들의 운명이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한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하는 이제 동양학과. 네. 뭐 비롯해서 뭐 차문화경영학과도 좀 인기가 있는 학과고요. 또 사회복지학과. 네. 예. 뭐 기타 이제 한국어 교육학과라든지 부동산학과, 경찰학과, 예. 뭐 언어치료학과, 얼굴경영학과, 뭐 얼굴 경영학과. 여러 학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양한 학과가 개설돼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주로 이 원광 디지털대학교에서 학생으로 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되게 총괄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제 인생 이모작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말년에 어떻게 보낼까 이제 궁금한 분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일에 어떤 경쟁력을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분들. 네. 이제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20대에서 70대까지 연령이 이제 아주 다양합니다. 예. 그 중에 이제 40대, 50대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30대. 예. 이제 학과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런 정도고 전국적으로 이제 각계각층의 네. 직업도 다양합니다. 또 학과별로 이게 차이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학사학위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오고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들도 한 20%가량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교육 만족도가 네.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예,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이점이 좀 있어요. 네. 직접 학교에 와서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좀 편한 시간에 가능한 시간에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좀 다양하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뭐 여러 사이버 대학들이 많지요. 그런 중에도 우리 원광 디지털대학교만의 어떤 강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원디대는 일단은 전국 사이버 대학 최초로 이 수업을 듣는 강의 듣는 그런 학사하고 예. 수강 신청이라든지 이런 강의 듣는 거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을 모두 다 이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모바일로도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가장 자유롭게 학생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설된 학과들이 전국 이제 사이버 대학이 한 21개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특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 특성화가 주로 이제 웰빙 건강, 또 한국 문화, 예. 그리고 어떤 실용 복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게 특성화가 잘 되어 있어서 그 각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네. 더 선호도를 가지고 있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지역 캠퍼스가 제일 또 많아요. 예.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서로 모임을 가질 수도 있고 이제 교수님들이 직접 거기 지역에 나가서 특강을 또 해주시고 이러기 때문에 네. 아마 학생들에 대한 어떤 행정 서비스나 교육 수업이 친절도라고 하는 면에서는 네.
우리 원디대가 아마 거의 탑일 겁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학생 상담센터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다른 사이버 대학에서 금년 중에도 여러 대학에서 이렇게 견학을 하고 갔는데 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그 편리하게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의무로 양으로 예.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원광 디지털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또 이런 것을 조금 진로를 좀 바꿔서 그 학과 계통의 어떤 그런 직업을 새로 얻거나 또 그쪽 방면으로 더 깊게 연구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보이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러죠. 그런 예. 분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러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니까요. 이게 석사 학위까지 있는 네. 분들이 지금 한 20% 들어오는데 네.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분야가 아닌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사학위 소지자들, 학사 편입 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게 예를 들어 이제 한방건강학과를 한다 이러면 자기가 어디 가서 어떤 분야에 종사를 하더라도 건강 문제는 모든 사람의 공통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건강 관련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그만큼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예. 자기 그 형편 따라 또 네. 관심 취향 따라서 전공을 다양하게 선택을 하죠. 네. 특별히 한방건강학과는 우리 총장님이 교수 시절 네. 아예 직접 또 제가 직접 개설을 했기 만들었던 때문에 학과이기 때문에 또 애정이 더 애정도 가죠. 가고 예 관심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예, 이 한방 건강학과에 관한 특별한 또 얘기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은 현재 북일교당 교도님이시고 또 우리 교립대학인 원광 디지털대학교에서도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 원불교와의 첫 인연이 참 이색적이더라고요. 예, 누구의 권유나 또는 뭐 누구의 어떤 인연으로 오기보다 스스로 직접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예. 뭐 인연은 인연이죠. 이게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이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성경책도 거의 이렇게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했었는데 이제 여러 종교를 이렇게 공부를 해 보니까 어떤 부분은 마음에 드는데 어떤 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사람이 어떤 종교가 됐든지 또는 뭐 바위가 됐든 뭐 고목나무가 됐든 확신만 가지고 믿을 수 있다면 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네. 이제 딱 이렇게 믿음이 잘 안 가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사실 그 한의대 들어갈 때도 특별하게 이렇게 들어갔었지만은 그 한의사가 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아니고 종교관을 확립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어요. 예. 그랬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우연히 도서관에서 이제 원불교 정전을 봤어요. 네. 그래서 읽어보니까 종교 경전인 것 같은데 마치 이제 현대 학술서적 같이 굉장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간명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일단 불교를 믿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교 입장에서 이 원불교 어떤 이런 내용을 좀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 특히 이제 사은 신앙 같은 거. 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에 한의과대학 불교학생회가 선제회라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나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1학년 마치고 2학년 때 이제 군복무 때문에 방어에 육사에서 방어 복무를 했었거든요. 네. 이제 방해는 출퇴근합니다. 부대에서 집으로. 예. 근데 출퇴근하는 길에서 이제 우연히 그 1학년 때 이렇게 가깝게 지냈던 이제 선배를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대전대에서 한의대 교수 학장도 하시고 훌륭한 분인데 네. 그분이 이제 집에 한번 놀러 와라 해서 이제 전롱동 가까운 데이기 때문에 놀러 갔더니 말을 어렵게 꺼내는데 정산도로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분이 불교 그죠. 그분이 학생이었는데. 이제 한의대 불교 학생회인 그 선제회를 만들었던 창립 멤버인데, 네, 좀 충격이었겠네요. 그죠. 정산도로 이제 개종했다고 제가 조금 놀랐어요. 좀 놀랐는데,
이제 그러냐고. 사실은 우리 아버님이 증산도시다. 그리고 평사님 아버님이. 예, 우리 아버님이 이제 증산도시고, 그래서 집에 이제 증산도 그 대순전경이라든지 증산교 교사라든지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대순 철학도 있고. 네. 그런 내가 이미 다 읽어봤다. 그래서 좀 안다. 했더니 이제 반가워가지고 얘기를 쭉 하면서 그 경희대 옆에 회기역이 있어요. 그 회기역 옆에 그 증산 도장이 있으니 거기를 좀 나와봐라. 그래서 또 선배가 또 그렇게 해서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한 두세 번인가 또 나갔어요. 네. 나갔더니 그 나갈 때마다 하는 얘기가 통일교하고 원불교가 이 증산도에서 나간 종교다. 왜 가리지나를 믿냐? 오리지나를 믿어야지.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1학년 때 원불교 정전을 읽어본 바하고 또 집에서 그 증산도에 관련 책 읽어본 바로는 둘이 교법도 전혀 다르고 그런 얘기를 할 뭐가 별로 없는데 뭐 원불교 대종경에 이제 증산도 얘기가 조금 나오긴 하지만 그 왜 저런 얘기를 자꾸 하지? 해서 이제 그 대종사님의 생존연대하고 네. 그 증산도 증산천사의 그 생존연대하고 좀 비교해서 무슨 주관인가 좀 알아보려고 예. 이제 그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이제 원불교를 이렇게 알아봤더니 제기교당이 회기동에서 제일 가깝더라고요. 네. 그 제기교당에 이제 전화를 걸었더니 그날이 토요일이어 가지고 마침 청년 회원이 받았어요. 그래서 소태는 대종사님의 생존연대가 어떻게 되냐 하고 물어보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직접 오시라고. 교당으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바로 갔죠.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내용을 이제 몇 가지를 물어봤더니 대답을 다 못해. 그런데 옆에 보니까 막 원불교 전설하고 있더라고. 네, 네. 제가 그래서 대충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제가 불교 공부는 좀 했으니까 이제 불교 빼고서 전에 그 봤던 정전 외에 이제 정산정사 법어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빌릴 수 있냐 했더니 이제 빌려준다고 그래서 그거 빌려다가 그때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일요일이고 또 그 다음에 3일짜리인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하여튼 그 1박 2일인가 2박 3일 동안 다 읽었어요. 원불교 전설을. 네. 근데 이제 반야심경하고 금강경만 빼고 그건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경전이니까. 네, 나머지 한번 다 읽어봤는데 그 읽으면서 제가 이제 예과 1학년 때 볼 때만 해도 공부가 좀 미약을 좀 부족할 때 봐서 이제 그냥 감탄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끝냈는데 그 뒤로 이제 좀 공부한 것이 더 있어가지고 이게 보니까 이 모든 어떤 종교의 그 미흡한 부분이라고 할까? 제가 생각하는 그런 미흡한 부분이 싹 제거되고 가장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그냥 그 원흉하게 이렇게 조화롭게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좀 제가 안절부절 이렇게 못할 정도로 그렇게 깊은 마음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 입장에서 좀 활용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원불교에 대해서 좀 잘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뒤로 이제 대산종사님 법문집이라든지 뭐 각산종사님의 그 교전 연구라든지 교리 공부 그리고 뭐 여러 그때 당시 이제 원기 68년도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원불교는 저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때 당시 쉽지 않았어요. 나와 있는 책들을 좀 구해가지고 그걸 쭉 공부를 했죠. 교리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 가장 이상적인 이제 그런 종교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제 불교에서 그 스승이 없이 혼자 도를 깨치면 벽지불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종사님의 법은 참 기가 막힌데 혹시 벽지불이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또 이제 그 성경 기독교 성경 또 사서 뭐 노장 그리고 이제 그 성철 스님의 법문집 뭐 금강경 이런 걸 쭉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내가 이제 검토를 해보냐고 확실하게 이게 진짜 정법인지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참 그 다시 없는 정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입교를 했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방위 받을 때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입교를 하고 보니까
이제 착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참 원불교를 믿으면 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텐데 또 이제 못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이 원불교를 알면 저렇게 안 살을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이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육사가 이제 정원처럼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밤에 복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하루 거의 근무하는 걸 괴롭게 생각하거든요. 그 달력에 이제 자기 표시가 이렇게 지워가면서 막 이렇게 남은 기간을 하루 도장 찍었다 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신선 세계에 사는 것 같아. 네. 그거 막 깔끔하게 정리되는 그 육사 그 정원에 예. 제가 이제 거기 이제 원예과 창고지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창고지기를 하니까 이제 연장 같은 걸 다 이렇게 나눠주고 청소 깨끗이 하고 이제 되돌아올 때까지 남는 시간이 있어요. 네. 이제 그 시간에는 이제 그 원불교 내지는 그런 종교 공부하고 예. 또 뭐 거기서 독경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내니까 이제 그 고참들이 너는 시대를 잘못 해오는 것 같다고 또 뭐 이렇게 뭐 또 그런 책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랬었죠. 20대 한창 네, 정말 그때 1년간은 진짜 참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예. 뭐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교당은 제기교당을 다니고 계셨던 건가요? 그 당시에? 그렇지. 이제 그래서 제기교당 다니면서 네. 제가 이제 원불교를 이렇게 이제 믿고 보니까 이제 가족 교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좋은 거니까 가족부터 다 알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마을길을 제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이제 바로 밑에 동생 이제 김한주 본명이 안중인데 이제 안중이가 그때 고시 공부할 때예요. 네. 서천 고향에서 이제 막내 누님 댁에서 고시 공부할 때인데 가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원불교만은 종교가 없더라. 한번 교전 읽어보고 너도 이걸 좀 믿으면 괜찮겠다 하고서 이제 틈나는 데 읽어보라고 하고 그때 이제 서천교당에 가가지고 그때 소익은 교모님이 계셨는데 네. 이제 동생 소개를 하고 교모님 이렇게 잘 동생 부탁한다고 네. 하고서 갔는데 이제 소익은 교모님이 참 또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생하고 소익은 교모님은 뭐 은자녀 같이 이런 관계로 이제 잘 지내가지고 그래서 고시 패스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신세를 제일 많이 진 누나가 이제 둘째 누나. 거기 가서 이제 주말마다 가서 얘기를 하고 기독교 믿고 있었거든요. 네. 또 이제 셋째 누나는 이제 의정부에 있었는데 그 현덕교무 이제 어머니신데 예. 거기도 이제 기독교 믿을 때 있거든. 다 이제 가가지고 네. 하여튼 내 말 믿지 않냐 해가지고 이제 원불교 믿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원불교 가서 교전 보고 하니까 너무나 이제 마음에 들으니까 그 셋째 누님도 그냥 누구 만나는 사람만 보면 원불교 타령을 하니까 네. 매형이 이제 막 그걸 제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매형 몰래 다니고 이랬었거든. 지금은 이제 매형도 열심히 다니시는데.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제 둘째 누님은 이제 내가 주말마다 가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믿으니까 이제 성경을 건지면 그때 당시 뭐 외우고 있을 때니까 네. 성경 말씀을 이제 원불교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지. 예. 이게 성경에 이런 말씀은 사실은 이런 말씀이다. 네. 뭐 이래가면서 해주니까 이제 누님은 내 얘기가 이제 다 공감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매형이 왜 그 교회 잘 다니는 누나 같다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냐. 헷갈리게. 처남이 지금 장남이 돼가지고 집안 먹고 살 걸 걱정을 해도 지금 부족을 파네. 네. 왜 갑자기 원불교에 미쳐가지고 미치면 혼자나 미치든지 왜 멀쩡한 누나까지 이렇게 꼬셔가지고 이 머리 아프게 만드냐 해가면서 이제 다시는 오지 말라고. 예. 그래서 뭐 알았다고 하고 이제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누님이 그동안 이제 저한테 쭉 이렇게 얘기 들으면 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매형이 또 그렇게 나오니까 뭐 부부싸움을 대판했대요. 나중에 들으니까. 그럼 뭐 걔가 뭔 틀린 얘기를 한 게 있냐 해가면서 그러고서 이제 교당에 가셨다는 거야. 예. 싸우고서 이제 싸우고 교당으로 싸우고서 바로. 이제 아예 교당을 가봤대요. 가보니까 이제 네. 다 뭐 제가 얘기한 대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원불교를 믿게 됐죠. 거기도. 그러시군요. 그 이제 큰 누님하고 막내 누님은 이제 고향에 있으니까 동생이 그 고향에 있으면서 이제 동생이 이제 입교를 시켰고 네. 또 그 이제 제 둘째 동생 막내 동생이 있었는데 그 진범이라고 이제 그 진범이가 나중에 이제 그 원불교과 들어갔었거든요. 예. 근데 진범이도 크리스찬이었어요. 기독교도 했는데 제가 야 너 이거 원불교 이것 좀 한번 읽어봐라 했더니
전서. 아유, 예. 아, 형이나 뭐 잘 보라고. 자기는 뭐 교회 다닌다고. 그런 뭐 얘기도 못 꺼내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도 뭐 원불교에 이렇게 빠져 다니니까 네. 저 없을 때 이제 몰래 살짝, 봤나 봐. 예. 몰래 이제 원불교 전설을 봤나 봐. 그 자기도 이제 원불교를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입학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뭐 서울대 가니 어쩌니 할 때였는데, 야, 저 원불교 갖고 와서 출가해라. 그게 제일 성공하는 길이다. 해가지고 이제, 하여튼 공감을 해서, 예. 그때 원광대 전체 차석인가 해가지고 원불교과 수업으로 입학을 했었어요. 그래요. 그런 이제 딱 그렇게 네, 하고, 네. 이제 우리 작은아버지라든지 뭐 이런 분들, 이제 일부는 이제 좀 시간 걸려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입교를 하고 했는데, 우리 식구들은 이제, 이게 제가 사실 그 어머님 얘기를 빼놨는데, 동생한테 제일 먼저 하고, 이제 어머님은 뭐 유식한 분은 아니니까, 하여튼 아들만 믿고서 가시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어머님을 먼저 이렇게 인도를 해드리고, 네. 아버님은 이제 증산도를 믿는 중이셨으니까, 이렇게 크게 거부감은 없는데, 네. 선뜻 또 이렇게 믿는 입장도 아니고 했는데, 네. 이제 한 1년 지나면서 여러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버님도 입교를 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은 뭐, 지금 한 15년 전쯤 이렇게 2002년도에 열반하셨고, 어머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제 94이신데. 94시고 예. 지금도 교당에 다니고 예, 계시고. 그래서 뭐 어머님은 아주 열심히 이렇게 잘 나오고 계시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온 우리 가족을, 가족은 이제 예. 이런 가족이 됐습니다. 아, 정말 축하드리고 너무 경사스러운 일이네요. 그래서 이제 제 동생은 사실은 출가를 했었는데 2학년 때 군대를 가서 네. 관심사병이 뭐 실현당해가지고 자살은 뭐 이렇게 만료하다가 그 비명이 갔어요. 그래 지금 국립묘지에 있고. 네. 그 뒤로 이제 지금 큰 누님의 이제 둘째 딸이 구덕경 교무인데 거기가 이제 너시학교당 근무다 지금 예. 영산 선악대학에 있는 예. 이제 그 덕경 교무가 출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현덕 교무 광주 전남교구 사무국에서도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죠. 이현덕 교무가 이제 또 출가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초조카가 이제 유정원 교무인데 거기는 또 제가 이제 적극 권장을 해가지고 네. 정원 교무가 어떻게 이제 성장 과정이 좀 행복한 편은 아닌데 팔자를 고치려면 원불교 교무하는 게 팔자 고치는 거다 해가지고 네. 이제 설득을 했었는데 하여튼 출가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예. 이제 아들은 원래 이제 교몰 사람을 잉태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서 낳는데 평사님의 아드님. 예. 예. 근데 중간에 그 아내하고 이제 아들하고 이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딴 생각 가지고 있다가 하여튼 뭐 그 안암교당에 이제 그 보산 교무님 김재원 교무님 영향을 네, 받아가지고 교화부장님이시죠. 예, 출가하기로 해서 이제 지금 영산. 외대 예. 다니다가 중퇴하고 예, 예. 영산 선악대학 지금 4학년을 재학 중입니다. 그렇군요. 평사님이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온 가족이 형제 부모님까지 원불교 교도가 되고 특히나 아드님 비롯해서 또 조카분들 이런 분들이 또 출가를 하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뭐 이런 가족으로 만들기까지 사실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당시에 정말 이 교법이 인생을 바꾸는 큰 대도 정법이란 걸 알아보고 나 혼자 하기도 참 벅찬데 또 가족들을 바로 교화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내기까지 우리 교법에 대한 어떤 확신,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아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우리 원불교법이 굉장히 간명하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생활하고 신앙하고 수행이 이렇게 조화롭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어떤 종교는
그 수행을 하려면 이제 집을 나가야 되니까 생활을 등질 수도 있고 네. 어떤 종교는 뭐 신앙 위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이제가 있는데 원불교는 이제 생활과 수행과 신앙이 네. 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이렇게 예. 돼 있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그 좋은 장점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사막을 통해서 모든 종교와 이 사상이 이렇게 넘나들 수 있게 그렇게 회통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요. 대종사님 말씀 자체가 모든 종교 사상을 다 통합 활용해서 예. 이제 일체 생명을 뭐 낙원세계로 인도하신다고 하고 예. 10가지 법을 응해서 가장 좋은 법을 이렇게 따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과거에 그 교통, 통신 이런 지역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을 때와 다르게 지금은 이제 다 하나가 되는 그렇죠. 그런 시대에 예. 결국 그런 모든 종교 사상이 다 서로 이렇게 융통을 해서 그냥 한 가지로 다 이 고통 속에 이 헤매는 중생들을 제도하는 이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굉장히 또 우수한 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종교의 계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덕 규범이 있지만 또 윤리학이라든지 철학적으로 그런 게 있지만은 그런 윤리 도덕의 가장 근원이 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대종사님의 그 사은사상은 이제 사은사요인데 그 사은사요 사상은 누가 봐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 본다고 하면 네.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런 이론 논리 체계를 가지고 원리적으로 이게 이 어떤 도덕의 근원이 되는 원리를 밝혀 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 특히 평사님은 청소년 시기부터 이 생사 문제에 좀 관심이 많으셨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다고요. 예, 제가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그렇게 되는데 우리 동네에 한 30대 중반 정도 되는 분이 갑자기 들에 갔다가 돌아가셨어요. 예. 그 이제 동네에서 굉장히 그 충격을 받은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생각하기에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결국 죽음은 고만인데 이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그런 고민이 들어갔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책을 좀 많이 읽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종교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이제 갖게 된 거죠. 네. 이제 각 종교마다 이제 그 생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니까요. 이 종교관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내 현 네.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가 결정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네. 탐구를 했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대학 시절에 원불교를 만나고 우리 교법을 익히면서 특히 그 청소년 시기부터 의심을 품었던 생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좀 뭐랄까요, 좀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또는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길을 얻으셨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불교는 지은 바에 따라서 이제 육도를 윤회한다고 그러는데, 그 점에서는 이제 원불교도 같이 하거든요. 그 이제 그 핵심은 결국 인과봉의 이치인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모든 현상 사물은 그것이 있기까지 그 이전에 어떤 원인이 있거든요. 모든 현재 이 모든 것은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그 이전에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인과인데, 이 인과를 부정하면은 이 모든 학문도 존립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모든 학문이라는 것이 다 그 인과 원리의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어떤 정책을 수립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는 그 인과적 사고의 바탕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 인과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인과 원리는 그러면 이게 무시무종이거든. 왜냐하면 어떤 결과에 선행되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또 그 선행되는 원인이 있고 그게 무시무종이에요, 논리상.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가 일관돼야 되거든. 네.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만 인과가 적용이 되고 어느 시점 이전이나 이후는 인과가 적용이 안 된다 라든지 어느 공간에서는 적용되고 어느 공간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은 그게 인과가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건
미국 땅에다 심으나 한국 땅에다 심으나 뭐 100년 전에 심으나 100년 후에 심으나 똑같은 거거든. 그렇죠. 그게 인과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 이제 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뭐 이쁜 사람, 미운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다양한 그 편차가 생기는데 네. 그 편차가 있게 된 그 차별 현상을 뭘로 설명할 거냐? 그건 인과이치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논리상, 원리상 인과율은 이제 부정할 수가 없고 그 인과 원리를 적용해야만 네. 현상계의 모든 차별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심신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되는 것까지도 그걸로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이제 부정할 수가 없다. 뭐 내내 인과가 태어날 때까지는 아무 적용이 없다가 갑자기 누구는 뭐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난다고 하면 그건 대단히 불공평한 거고 이치상으로도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인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지은 바가 어떠냐에 따라서 차별이 생기니까 그 차별의 세계를 이제 6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한 것이 이제 육도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서의 어떤 육도도 있고 생활 가운데 육도도 있고 그건 실제 우리가 생사를 바꾸면서 이제 가는 그런 육도도 있고 해서 이게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네. 현실적인 생활에 있어서나 어떤 학문적인 면에 있어서나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나 이제 인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걸 부정하면은 결국은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모래를 쪄서 황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모래를 뭐 저 압력밥솥에 뭐 100일간 찌면 금덩어리가 된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주장을 해도 진리가 아닌 것은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허망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과는 이게 서양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못 사는 이유도 그 인과 이치를 잘 모르고 첫 번째는 인과를 안다 하더라도 실천을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담배 피우면은 뭐 암 걸리고 건강에 해롭다는 걸 다 알아도 그게 중독이 된 사람 잘 못 끊잖아요. 네, 그러면 네. 몰라서 펴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서로 건강에 해롭다는 걸 안다 할지라도 그걸 못 끊으면 네. 담배를 피는 하는 해를 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이제 가장 뭐니 해도 가장 시급한 것이 인과이치를 깨치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하는 거 이제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죠. 예. 평사님은 이 한의학과로 진학하게 된 좀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또 기회로 한의학과를 전공을 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예. 이제 원래 선천적인 그 천식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신 건강 관리 차원에서 한의학을 이제 독학을 좀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 이제 뭐 어디 배탈이 났다든지 뭐 감기에 걸렸다든지 또 어린아이들이 막 경풍이 나가지고 뭐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그 침을 놔주시거나 네. 약을 써가지고 고쳐주고 이런 사례가 이제 많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걸 보고 자랐는데 제가 이제 취직시험, 이제 검찰직 시험에 합격하고 난 뒤에 이제 발령받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 집에 있는 이제 아버님이 보시던 한의서를 제가 좀 쭉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 한의서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나 저하고 잘 맞는 거예요. 그 네. 한의학 이론 체계가. 네. 어떤 자연 철학된 동양 철학에 바탕한 네. 그런 여러 가지 그 설명을 했는데 너무나 잘 맞아가지고 참 한의학을 하면 참 좋겠다. 근데 저도 이제 건강이 별로 안 좋으니까 뭐 제 건강 관리도 하고 또 이제 한의사가 되면은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그리고 침만 있어도 뭐 봉사활동 어떻게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고방식이 제가 탐구하는 어떤 진리 탐구 어떤 그런 쪽하고 이렇게 좀 하나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그런 여지가 좀 있고 이래서 한의사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집안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갈 형편이 안 되니까 아마 한의사 제도가 이제 독학으로 면허를 딸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제가 했겠지만은 이제 한의대를 졸업해야만 되는데 뭐 집안 형편이 대학 갈 형편은 안 되고 해서 이제
그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가지고 처음에 법원직을 봤다 이제 1차는 합격을 했는데 제가 몇 달 공부해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2차 논술형에서 이제 떨어져가지고 군대 문제도 있고 해서 급한 마음에 이제 검찰 사무직을 봤어요. 그 이제 합격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의학 공부해서 꼭 한의사가 됐으면 싶지만은 이제 못하니까 그냥 뭐 내 건강 관리나 나중에 더 공부해가지고 하지 하고서 이제 홍성지청에 처음 이제 출근을 했어요. 네. 근데 한 일주일 이렇게 다녀보니까 제가 있을 때가 아니더라고. 이게 이제 애시당초 검찰청은 나하고 맞는 데가 아니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뭐 직장을 잡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서 우선 가기는 했는데 아 여기는 진짜 내가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이거 머슴을 살더라도 한의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경희대 한의대를 가봤어요. 네. 수석 입학을 하면 6년 장학생으로 다닐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45일 만에 그래서 이제 그만뒀어요. 그게 이제 막 집안 식구들 뭐 자아나버지 뭐 다 반대를 했지.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우리가 노남평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도 이제 늙으셔가지고 뭐 농사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토지를 빌려가지고 그 짓는 그런 농사를 졌는데 그래서 겨우 이제 먹고 사는 판인데 아들이 이제 검찰청에 들어가서 좀 어떻게 늪팔자가 좀 괜찮을란가 싶은데 이제 그만둔다 하니까 다 난리가 나고 이제 작은아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오히려 누나가 넷이고 이제 제가 장남이에요. 네. 장남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 지금 가게에 이렇게 신경을 써도 부족을 반해. 지금 한의대 6년이라는 게 6년 어떻게 학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6년 졸업해서 한의사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래도 군대까지 있고 뭐 이러면 한 8년 내지 10년을 이렇게 소모해야 되는데 지금 정신 나간 놈 아니냐 뭐 해가지고 아주 한심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공부하는 거 방해만 하지 말으라고 이러고서 이제 그만두고 다시 입시를 준비하셨어요. 사랑방에 이제 칸막이에서 동생하고 나하고 이제 마주보고 동생은 고시 공부하고 저는 한의대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의대 시험을 봐서 입학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정말 그 과정도 굉장한 고민과 또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한의학과에 가셔서 이제 원불교를 만나면서 뭔가 좀 또 다른 또 변화의 어떤 다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한의대를 가긴 했지만 이제 원불교법을 만나서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보니까 뭐 한의사가 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교무가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원불교 가서 뭐 똥통을 지더라도 교무가 되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출가할 생각을. 그때가 대학교 몇 학년 때였던 거예요? 이게 이제 그 2학년 때죠. 2학년 때인데 그 제가 이제 1학년 마치고 1학년 마치고서 한 반년 있다가 이제 방어 입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복무 기간을 마치고 이제 복학이 이제 한 뭐 6개월인가 이렇게 한 몇 개월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경동부화당에 제가 한 100일 정도 이렇게 이제 근무도 하고 했었는데 마치 이제 간사 근무처럼 이제 시작을 했던 거네요. 제가 이제 출가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원불교법이 좋기도 했지만은 또 이제 한의대는 제가 사실 이제 수석 입학을 해야만 되는 상황인데 그때 뭐 혼자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뭐 모의고사를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뭐 학원을 한 번도 간 일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 시험 치르는 거에 대해 잘 몰라가지고 제 첫 시간에 그 시험을 제대로 다 못 봤어요. 난 다 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또 있었어요. 10점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래서 그때 6년 그거 잘 풀었으면 6년 장학생이 될 수 있었는데 사실 경희대 한의대 합격한 것만으로도 그래가지고 1년 대단한 장학생이 거죠.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입학해서 그러면 장학금 타지 뭐 하고서 입학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때 이제 장학 혜택을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특별 그 입학을 많이 시키는 바람에 그 81학번 동기들이 다 장학금을 타니까 그 이후 학생들은 장학금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묶여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학비 마련하는 것이 이제 내가 머슴 살아가면서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런데 그 이제 원전 교실에 이제 홍원식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 교수님이
제 사정을 알고 또 한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능통한 게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원전 번역하고 이런 거 하는데 네.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학비는 해결해 주겠다고 이러셔가지고 예. 이제 복학을 할 수도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복학을 해야 되나 그냥 어물게 갖고 출가를 가야 해야 되나 되나. 해가 고민이 돼서 이제 그때 당시 좌산 상사님이 종로 교구 이제 교구장 하실 때거든. 그러시죠. 서울 교구장 하실 네. 때라서 가서 이제 상담을 좀 드렸죠. 예. 제가 그 이전에 이제 법의문답을 여러 번 했었어요. 예. 상사님을 뵙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의를 드렸더니 뭐 중국이 이제 얼마 있으면 문호가 열릴 텐데 그러면 중국 교화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이제 의술이 있으면 한의술이 있으면 훨씬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너는 그냥 저 한의대를 복학해가지고 한의사 면허를 따고서 출가하는 게 좋겠다. 네. 이래서 이제 한의대를 복학을 했죠. 그래가지고 한의사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는 출가는 안 하셨어요? 근데 출가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아내하고 제가 본과 4학년 때 결혼을 했어요. 네. 4학년 때 결혼했는데 3학년 말에 결혼했는데 아내가 이제 출가한다 보니까 아니 그럼 집은 하나 장만해놓고 출가를 해야지 그냥 하면 되냐. 네. 그 제가 이제 세명대 교수로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뭐 집을 장만했죠. 집을 장만했더니 아니 한의원도 마련해야 되지 않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시간이 이렇게 늦어지면서 제가 생각할 때 네. 스스로 좀 타락이 돼가지고 교무할 자격이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포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중대에 그만두게 됐죠. 아, 그렇군요. 출가보다 더 큰 지금 제가로서 역할을 하고 계세요. 원광 디지털대학교. 원광 디지털대학도 네. 사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출가를 하려다 못했기 때문에 좀 빚진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사실 네. 다른 대학도 교수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니 뭐 내가 세명대도 네. 10년이나 있다가 그만뒀으니까 그리고 이제 영산대라는 데서 또 그 오라고 했었는데 네. 거기는 안 가고서 이제 제가 이 약선학과를 만들면은 앞으로 괜찮은데 네. 원광대 하면 그런 과를 만들 수 있겠나. 이제 그 전에 고진혁 교수님 천안교당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근데 좋다고 하면 내가 가서 잘 만들어 주겠다고. 네. 그랬더니 이제 원디대하고 연결을 시켜 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예. 원디대 이제 한방건강학과를 만들어서 뭐 내가 출가를 못한 대신에 뭐 교단 기관에서 뭐 내 역할을 하면 조금 빚진 게 좀 상쇄되지 않을까 네. 싶어가지고 이제 원디대 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아, 그렇군요. 이게 다 또 줄줄이 인연이 다 있으시군요. 그렇게. 예.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렇게 원광 디지털대학교가 더 크게 발전하도록 15년 교수님으로 활동하시고 또 이제 총장님이 되셔서 더 크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원광 디지털대학교에서도 한방건강학과를 개설하시기도 했고 누구보다 이 자연요법이라든가 이 한방을 통한 어떤 건강에 대해서 뭐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동안 실행을 해 오셨는데 그 특히 전 앞서 잠시 그 약선 학과 말씀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음식만 잘 먹어도 정말 건강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요즘 뭐 음식 먹거리 문제가 뭐 심각하게 또 떠오르기도 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이제 한의학에서 음식 가지고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분야를 특별히 이제 약선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한의학적인 지식 정보, 이걸 약선이라는 걸 컨셉으로 해서 이 국민 일반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좀 이바지할 수 있지 않겠나.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방건강학과를 만들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약선은 원래는 이제 한의학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지만 현대는 이제 식품 조리학이라든지 영양학이라든지 이런 현대 과학적인 연구 성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두 개를 결합을 시키면 가장 이상적인 이제 약선이 되지 않겠나. 예. 그래서 이제
국민 일반이 한의학 지식을 배우고 싶어도 한의대는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렇다고 그걸 뭐 가르치는 네. 데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이버 대학이니까 그걸 널리 보급해서 좀 많은 그 대장금을 좀 네. 배출을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네. 이제 만들었어요. 아, 예. 그랬더니 그 생각 외로 이제 한의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그렇죠. 또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평균 수명이 길어나고 하면서 이제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지금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건강이 하나의 웰빙 뭐 해가지고 핵심 그 키워드 중에 하나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일반 음식은 다 이거 하는 거니까 일반 음식과 차별화된 건강에 좀 도움이 되는 음식 해서 이제 약성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네. 더 뜨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약성 개념을 잘 몰랐는데 이제 우리 학교가 생겨가지고 졸업생들을 많이 배출하고 네. 또 그분들이 가서 활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이해는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서양 의학의 그 비조라고는 이제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도 이제 당나라 때 그 손사막이라는 분이 이제 약산에 대해 처음 이렇게 좀 체계적인 논술을 하고 했는데 어떤 병이든지 먼저 음식으로 치료를 해보고 음식 치료가 안 되거든 약물로 치료해라.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요즘은 방송에 보면은 대부분의 그 식재료들이 다 막 건강 이렇게 좋은 걸로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서양과학적인 분석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생리 활성이 있는 그런 기능성 성분, 뭐 항산화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네. 여러 식재료가 우리 건강에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많이 지금 네. 부각이 언론을 되고 통해서도 있죠. 알려지고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음식이라는 게 크게 이제 영양성, 영양 공급하는 그다음에 이제 기호성, 맛으로 이제 먹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기능성, 네. 우리 생리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이제 이런 네. 것이 있는데 네. 약선은 그 기능성에 이제 초점을 맞춘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예를 들어 녹두죽이다 하면은 녹두죽 맛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그냥 영양 공급을 위해서 먹거나 또 그냥 맛으로 먹으면 그냥 일반 음식이에요. 네. 그러나 이제 녹두가 성질이 좀 서늘하면서 해독작용이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약을 먹고 뭐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 이제 그 녹두죽을 먹으면 아주 효과가 좋아요. 녹두 차를 끓여 먹어도 되고. 아. 그러면 그것은 이제 그야말로 건강, 질병 예방 치료를 위해서 먹는 음식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약선인 약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약선은 이제 그런 컨셉이 중요한데 현대 이제 식품 영양학이나 이 서양 과학적으로는 음식에 차고 덥고 한 그런 성질 개념이 없어요. 성분 개념만 있지. 네. 그러나 약성 개념에서는 이게 이제 따뜻한 성질인지 서늘한 성질인지 찬 성질인지 뜨거운 예. 성질인지 성질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성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질이나 병증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정해지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요즘은 뭐 여름철에 생맥산을 먹으면 뭐 좋다. 이게 뭐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면 생맥산에 이제 인삼, 맹문동, 오미자가 들어가는데 속이 댕은 사람이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네. 이게 맹문동이 이제 성질이 차기 때문에 이제 태음인이 먹으면 좋지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몸의 상태하고 네. 음식의 어떤 성질이나 작용의 그것이 이렇게 잘 맞아야 되는데 이제 영양학적으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제 한의학이라야만 그걸 알 수가 있거든. 네. 그래서 한의학적인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약선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인도의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이렇게 넘나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한의학만이 아니래도 그것이 어떤 그런 이론적 과학적인 어떤 그런 기반 하에 이제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음식이면 네. 넓은 의미에서는 뭐 다 약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이제 한방건강학과에서는 그런 약선에 대한 체계적인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한의학의 기초 이론 다 배워요. 그래서 이제 한의에 대해서 임상 관련 과목 외에는 거의 다 배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식품 조리학, 예. 식품 영양학 관련 과목도 다 음식과 배우고. 관련된, 예. 그래서 그 한방건강학과 들어오시면은 건강 관리에 관한 이제 대체의학 관련 지식도 여러 가지 배우고 하기 때문에
자기 몸 건강 관리 내지는 가족 건강 관리를 네. 하는 데는 뭐 웬만큼 좀 더 전문적인 것은 한의원이나 병원을 가야지만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은 웬만한 정도는 예. 다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정도로 교육을 다 하고 있죠. 예, 그렇군요. 정말 내가 어떤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어떻게 또 먹는 것이 건강을 위한 것인가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또 총장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예, 시간이 오늘, 다 됐네요. 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금까지 북일교당 평산 김정진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평산님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